헌재에서 검수안박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수안박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었는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하나 넣었고 검찰에서도 하나 넣었어요. 양국관리법 얘기부터 먼저 하느라 검수안박 얘기가 하루 뒤로 밀려서 이미 기사나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 걸 또 한 번 지루하게 읽어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해야 저도 영상을 날로 먹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헌재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결과를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절차는 어겼지만 결과는 유효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라는 시스템, 입법 프로세스에 하자가 발생했다. 법사위에서 국힘의원들의 입법 권한이 침해당했다. 그러나 만들어진 법은 유효하다. 왜? 권리를 침해당했긴 하지만 완전히 전부 다 침해당한 건 아니라서 검수안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헌법재판관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자웅을 겨룰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법리는 둘째치고라도 논리가 어긋난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1, 2, 3, 4, 5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개인사나 가정사가 아니고요. 공식적이고 법적인 어떤 일이.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한 군데라도 삐끗하면 당연히 그 과정 전체가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결과도 무효인 것이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면 재판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알고 보니까 예선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본선 메달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선에는 부정이 있었지만 본선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하였으므로 메달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논리는 정확히 조국 수호대, 조민 수호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해요.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졸업할 자격도 없고 국시를 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 뒤로 5년을 학교를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무관한 거예요. 그 뒤로 시험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국시를 통과를 했는지 아닌지, 진해평 교수가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라고 짓거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 학교 생활 자체가 무효인 것이고 당연히 졸업도 무효인 것이죠. 국시를 칠 자격 자체가 무효니까 그걸 패스했는지 못했는지는 논쟁의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냥 의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헌재가 그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헌재 안의 문재인 따까리들이. 실제로 지금 헌재는 5대4 구도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법안도 무효라고 판단을 한 반면 문재인 측 인간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기각을 때려버렸어요. 민변 회장 출신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니까 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이번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이머식이라는 재판관 역시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국힘당 의원들의 심의권,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완전히 전부 다 전면 차단된 건 아니므로 검수안박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그 캐스팅 보트예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 외에도 판결문에는 논리적 억지가 그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박탈되기는 했지만 그게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궤변 판단이 한가득 실려 있어요. 검찰 측은 영장의 신청 주체가 검사라고 규정된 헌법 조문을 들어서 그게 검찰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맞죠. 문재인네가 검수안박이라는 개소리를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건국 이래로 계속 그게 당연히 검찰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소권은 검사라는 한 주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재인 때 검수안박을 주장하던 놈들도 기껏해야 예시로 드는 것들이 어디 영국의 무슨 기관도 기소 권한이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기소를 어떤 다른 기관과 같이 하더라. 이따위 단편적인 것들만 몇 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헌재는 뭐라고 했느냐? 그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 얘기는 곧 무슨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의료법상 의사가 성실하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법 조항이 있다면 이걸 두고 헌재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라는 거지 그게 꼭 의료 행위를 의사가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억지를 쓴 겁니다.
안전운전을 하라는 얘기였지 운전면허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 약을 조심해서 먹으라는 거지 꼭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로스쿨 헌법 시간이나 사시 헌법 교재에는 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꼭 국민으로부터 나올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장난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헌재가 이번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꼼수 날치기 판결에 면죄부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든지 일단 국회에서 야밤에 야합을 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켜놓고 헌재에 갖고 가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만들어진 법은 유효하다는 판례를 들면 됩니다. 무슨 날치기한 정당에 처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헌법은 원래 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입법도 그냥 물인 거예요. 절차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냥 대가리수만 채우고 추잡하게 진해당 의원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강도질은 나쁜 거지만 이미 가져간 돈은 강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게 맞다. 이런 식이니까 일단 저지르고 날치기 하고 보는 거예요. 위장 탈당이 무슨 잘못입니까? 법사위 패싱이 무슨 문제입니까? 다 헌재가 인정한 정당한 입법 수단 중 하나인데 바로 다음 달에 문재인 측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중 한 명인 이석태가 바로 민변 회장 출신 헌법재판관이에요. 다음 후임으로 지명된 두 사람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선고를 했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임기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에 도장을 찍고 나가기 위해서 선고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제가 아직 이 세상은 문재인 세상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재인이 싸놓고 간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퇴장하기 전에 포자를 한 번이라도 더 뿌리고 퇴장하려는 그 더러운 심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 미친 헛소리 논리도 부끄럽지 않게 짓거리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다시는 저런 자본주의의 기생충이자 사회의 곰팡이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 곳곳에 알을 까고 포자를 뿌리지 못하도록 투표를 제대로 하고 감시하는 수밖에요. 문재인에게 고마운 것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